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이 며칠 전 소설가 이문열 씨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문열 씨 집은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부왕문헌이란 멋진 이름을 가진 곳이죠. 사비를 들여서 한때 후진양성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이문열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마치 필론의 대지의 제대군인 열차 같다. 우리도 모르게 솥단지 안에서 쪄지는 느낌이다. 솥단지에서 쪄진다. 냄비 속의 개구리 얘기처럼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필론의 돼지는 이문열 씨가 1980년에 발표한 소설인데요. 처음엔 필론의 돼지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가 개정판을 내면서 필론과 돼지로 바뀌었습니다. 필론의 돼지는 여러 중단편을 묶은 소설집에 실려 있는데 20여 조 분량이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문열 작가는 사람의 아들부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라든가 새하곡 등으로 사랑받은 대한민국 대표 작가 중 한 분입니다. 이문열 소설은 자주 권력과 인간의 관계라든가 그 속성을 탐구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추해지는지, 권력을 잃은 인간은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내용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설의 화자인 그가 군 생활을 마치고 군용 열차를 타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열차 안에 100명 가까운 제대 군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베레모를 한 특수부대원들 5명이 들어와 행패를 부립니다. 노래 한 곡 부른 뒤 노랫값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욕을 하고 때렸습니다. 후배가 고참병을 때리다니 있을 수 없는 하극상입니다. 그런데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끽소리도 못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화자인 그는 부조리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5명의 위세에 100명 가까운 청년이 잔뜩 겁을 먹고 움츠러들 수 있는가? 그런데 실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가끔 겪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지하철에서 취객이나 불량배가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합니다. 모두가 달려들어 제압하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데 겁을 먹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 제대열차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좋은 문학작품은 오래 읽히면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다수가 소수의 힘에 휘둘리고 눈치 보는 행태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 주목한 것은 오늘날 문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친문 열혈 지지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극악스러운 행태로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데도 여당 내에서 누구 하나 감히 제대로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극렬 세력이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을 이른바 좌표를 찍어서 공격합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인사들까지 공격하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강원래 씨 아시지요? 옛날 구준엽 씨와 함께 클론이란 듀엣을 이루어 활동했던 가수 출신 자영업자입니다. 강원래 씨도 최근 이 정권의 방역을 비판했다가 문바들로부터 호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격 모독까지 당했습니다. 자영업자가 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방역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한 거였는데도 그랬습니다. 이 정권이 강조하는 게 소시민 자영업자 편이라더니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강원래 씨의 장애까지 거론하며 인격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강원래 씨가 사과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방역에 열심히 노력해준 관계자, 의료진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황당했는지 이런 항변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자리도 아니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조금은 아쉽다. 지금 친문 성향의 열성 지지자들 행태는 이문열 소설 필론과 대지에 나오는 특수부대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들에게 좌표를 찍힐까봐 조심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를 대통령은 양념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말 쓴 이후 문파 대깨문들의 도를 넘는 공격과 폐악적 행태를 두고 양념질이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양념질에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했다가 쏟아지는 문자 폭탄과 비난, 욕설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부당성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하루 1000건 넘는 댓글 비난과 문자 폭탄 세례를 당했습니다. 소설 필론과 대지가 참 절묘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오는데 소설은 그들 각자가 특수부대원들의 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소극적으로 반항하다가 묵사발이 납니다. 대부분은 그냥 폭력이 무서워 한두 푼 돈을 주고 맙니다. 소설 속의 화자도 비겁하게 돈을 주고 그런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화자와 훈련소 동기로 나오는 홍씨라는 사람은 세상을 냉소적으로 대하며 한 발 물러서서 사태를 관망합니다. 그런데 소설에서 저의 흥미를 끈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도 역시 제대군인인데 처음에는 특수부대원들 행패에 저항합니다. 완력도 있어서 한 사람을 제압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특수부대원들이 그에게 같이 술이나 함께 하자며 회유하자 그들 무리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고는 특수부대원들의 갈취를 못 본 척합니다. 그렇게 해서 뜯은 돈으로 자기도 술 얻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 인물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행동을 떠올립니다. 이 대표가 국무총리로 지명돼 청문회장에 섰을 때의 일입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에게 문바들이 문자 폭탄을 보낸 것을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가 문바들을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상대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하라. 그런데 총리에서 물러난 뒤 민주당 대표가 된 이 대표가 얼마 전엔 강성 친문 세력에 대해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상식적인 분들이다. 당의 에너지원이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친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앞의 이익만 따지고 원칙을 저버리면 국민적 신망을 잃게 되고 뒤끝도 좋지 못합니다. 소설 필론과 데이지에서 처음에 특수대원을 제압했다가 그들에게 영합했던 제대군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특수부대원들에게 구타를 당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 대표도 자칫 문바들에게 공격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필론과 데이지는 비록 짧은 소설이지만 인간 세상의 모순이 응축된 작품입니다. 이야기 끝부분에서 드러나는 반전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핍박당하던 제대군인들은 어느 용감한 군인이 저항하는 것에 용기를 얻어 단체로 떨쳐 일어납니다. 이어서 특수부대원 무리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일단 승기를 잡자 그들 또한 안가품이란 이름으로 다수의 폭력을 저지릅니다. 나쁜 놈들을 혼내준다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거리낌 없이 폭력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소수에 짓눌렸다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보상받기 위해 더 가혹하게 특수부대원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순한 양처럼 당하고만 있던 제대병들 어디서 그런 광포함과 잔혹성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제대병들은 검은 베레모가 일어나면 주먹으로 치고 쓰러지면 짓밟았다. 개 중에 어떤 친구는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검은 베레모는 숨 넘어가는 비명을 질렀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화자 그는 다시 한번 인간성에 대해 회의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을 진실로 죽여야 할 대의가 있다면 그러나 이미 그곳을 지배하는 것은 눈먼 증오와 격앙된 감정이었을 뿐 대의는 없었다. 이제 이문열 씨가 왜 처음에 우리나라가 필론과 데이지에 나오는 군인 열차와 같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권 내내 자행된 편가르기와 그들이 부추긴 증오심으로 인해 이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문 열혈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태가 그 반대편에 분노와 증오를 낳고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가 되어 폭주합니다. 그러다 충돌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서지고 맙니다. 이문열 씨가 40년 전에 자신의 소설을 새삼 언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소설에 빗대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심정을 우리도 마땅히 함께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